여기 한 미군이 한국군의 겉모습을 보고 깔보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게 생긴 한국군이 전 세계 군사력 순위 6위라고? 저 한국인들을 봐. 총 한 번 제대로 못 쏴볼 것 같이 생겼는데? 그러나 그는 군사훈련 중에 엄청난 사고를 냈고 미군들이 아무도 손쓰지 못하고 있을 때 보인 한국인의 행동에 그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군이 대체 무슨 일을 경험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 출신의 제임스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탱크와 전투기 등 군사무기에 대해 엄청난 관심이 있었던 저는 자연스레 군인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공부에는 영 재능이 없었기에 자연스레 전투기 조종사보다 탱크 조종수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군인이 되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치며 탱크를 직접 몰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까지 엄청나게 힘든 훈련들을 견디던 중 저는 군사지표 하나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이 전 세계 군사력 순위 6위라고 평가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은 경제와 문화 수준만 뛰어날 뿐 군사력은 형편없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K-팝에는 남자들이 화장을 한 채로 이상한 춤을 추고 있고 한국 드라마의 한국 남배우들도 그다지 남성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여러 선진국들을 전부 제치고 군사력 6위를 기록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것입니다. 애초에 저는 군인으로서 많은 나라들의 파병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제가 직접 한국으로 가서 한국 군사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저없이 주한미군에 지원했죠. 그렇게 처음 가게 된 한국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한국은 수많은 고층 빌딩과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긴 했지만 역시나 사람들은 무척이나 약해 보였죠. 인정할게요.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매너 있고 착한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뭔가 남자답지 않고 유약하다는 느낌은 숨길 수 없었어요. 제가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면서 본 한국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다들 안경을 끼고 있었고 체구가 그리 크지도 않았죠. 또한 미군에서는 피트니스 문화가 유행이라 여가 시간에는 무조건 헬스를 하곤 하는데 한국 군인들은 그저 축구나 다른 스포츠만을 즐기더군요. 솔직히 저는 남자는 무조건 큰 근육과 터프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이런 한국 남자들의 모습이 조금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만난 게 바로 한국인 영수 아저씨였습니다. 제 아빠뻘이었던 영수 아저씨는 부대 내 남은 잔반을 수거해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전형적인 한국인처럼 인상도 좋고 성격도 참 좋았습니다. 아저씨는 매번 저희 보고 고생이 많다고 말씀하시며 먹을 것들을 챙겨주셨거든요. 그는 한국인 미국인 가리지 않고 항상 베풀며 살았고 부대 내에서 평판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셨죠. 그러던 중 언제 한 번은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저씨는 30년 전에 자신도 탱크 조종수로 복무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탱크 조종수나 저격수, 비행기 조종사 등 아무리 희귀한 보직이라도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3초면 수십 명은 모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탱크 조종수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총이나 제대로 쏠 수 있을까 싶은 비실비실해 보이는 한국인들이 탱크를 조종할 수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수 아저씨의 말을 그저 흘러들을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드디어 제가 한국에서 맞이하는 첫 훈련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드디어 실전과 다름없는 상황 속에 탱크를 몰게 되었고 엄청나게 긴장했어요. 그런데 제 사수는 그저 여유만만이더라고요. 제임스, 이건 그냥 훈련일 뿐이야. 탱크가 갑자기 터진다거나 북한군의 총알이 날아오기라도 하겠어? 왜 이리 긴장하는 거야? 제 사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쓸데없는 여유가 단점이었어요. 그는 탱크 정비에는 신경도 안 썼고 그냥 모든 일을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처리하는 전형적인 미군이었죠. 어쨌든 저희 부대는 훈련을 위해 부대를 벗어나 한국의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은 잘 진행됐고 사수의 말처럼 이건 훈련일 뿐이었고 긴장할 필요가 없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그렇게 훈련을 마무리하고 부대로 돌아오는데 엄청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심상치 않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폭발음은 아주 가까이서 들렸죠. 바로 제가 조종하는 탱크의 엔진과 전기 시스템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아마 정비 소홀과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문제 같았죠.
여유가 가득하던 사수는 폭발음을 듣자마자 탱크 밖으로 주랭랑을 쳐버렸고 저는 최대한 남아서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파악했는데요. 그러나 역시나 경력이 짧은 애송이일 뿐이었던 저였기에 해결 방법을 몰라서 밖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오니 다들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우왕좌왕하고 있더군요. 그 사이 화재는 점점 더 커졌고 이내 탱크를 버리자고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다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민가 근처였고 연료 시스템까지 불길이 닿는다면 탱크가 폭발하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됐거든요. 저는 죄 없는 민간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부대 근처였기에 부대 내 소방부대를 부르던 한국의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던 두 쪽 다 거리가 애매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테죠. 또한 한밤중이라 출동 시간은 더욱 지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타는 탱크를 누가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아무도 쉽사리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렇게나 탱크 조종수로서의 자부심을 가졌던 저조차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지 속으로 들어가기는 겁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보는 상황이 이어지던 그때 어떤 중장년의 남성 한 명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낸 사고로 민간인이 다치거나 죽는다면 뒷일은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미쳤어요? 그 탱크는 곧 폭발할지 모르니 당장 물러서세요. 그러나 상대방 쪽은 묵묵부답이었고 이윽고 탱크가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탱크는 전속력으로 어디론가로 향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황급히 탱크를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5분을 달렸을까 저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근처에 저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있었어요. 저수지 경사가 너무나도 가팔라서 자칫 잘못 진입했다간 탱크가 수장될 수도 있었거든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터지는 것보다 그냥 수장시키는 게 낫겠지만 차후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랐죠. 그리고 의문의 조종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불이 난 탱크는 저수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때 조종수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확인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한국인 영수 아저씨였거든요. 그리고 영수 아저씨가 나오니 주위에 있던 그의 아들로 보이는 남성이 탱크로 들어가서 이내 섬세한 조종 솜씨로 저수지의 턱을 여유 있게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길만 식힐 수 있도록 수심이 얕은 부분 쪽으로 탱크를 몰았죠. 이들의 놀라운 헌신 덕에 탱크에 붙은 불길은 점차 죽어갔는데요. 상황이 종료됨을 확인한 영수 아저씨는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이 근처에 살아서 망정이지. 여기 현역 군인들이 한가득인데 전역한 지 30년 넘은 아저씨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게 말이 되나? 나는 그동안 조종하는 법을 다 까먹었는데 전역한 지 몇 년 안 된 내 아들놈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어? 맙소사, 영수 아저씨는 정말로 탱크 조종수 출신이었고 한국에는 이런 특별한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났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저희들 중 겁이 나서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일을 어떻게 그저 지나가던 한국 민간인이 해결해 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군사력 1위인 자랑스러운 미군으로서 엄청나게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자존심은 또다시 산산조각나게 되는데 불길이 진압되고 탱크를 저수지에서 꺼내려는데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거든요. 경사가 너무 높기도 하고 자칫하면 저수지의 깊은 부분으로 탱크를 빠뜨릴 수 있기에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그렇게 탱크 조종만 수십 년 한 베테랑도 도저히 안 되겠는지 고개를 가로젓던 그때 영수 아저씨의 아들이 또 한 번 나섰습니다. 그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더니 이내 나오라고 손짓을 했는데요. 그의 표정은 제가 한국 군인들을 처음 봤을 때의 표정과 비슷하더군요. 그렇게 탱크 조종석에 올라탄 그는 몹시 여유롭게 저수지에서 탱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적인 모습에 모든 미군들이 박수치며 그에게 환호를 보냈죠. 어떻게 전역한 지 몇 년이나 지난 그것도 저희가 쓰는 탱크는 처음 다뤄본 사람이 이렇게나 능숙한 솜씨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순간 한국인들은 전부 천재인 건가 싶어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저희가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할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 아저씨는 탱크 내부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오더니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이걸 왜 방치해뒀냐고 화를 내셨거든요. 정비는 왜 이리 소홀하게 한 거고 이런 간단한 작업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다니
이러고도 군인이냐며 맹렬하게 호통을 치셨죠. 그야말로 갈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수 아저씨는 탱크 조종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탱크를 버려선 안 된다며 나 때는 허벅지에 불이 붙어도 참고 탱크를 몰았고 도망가는 놈은 죽을 때까지 맞았다며 한참이나 설교를 늘어놓았습니다. 할 말이 없던 저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잠자코 듣고만 있어야만 했죠. 나 때는 미군만 쓰는 줄 알았더니 한국인들도 사용하고 있다니 아빠뻘의 외국인에게 나 때는을 들으니 뭔가 기분이 묘하기도 했습니다. 영수 아저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도 자신의 아버지를 거들었는데 영수 아저씨와는 달리 그는 영어를 못해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는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의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보니 아마 저희가 못 알아듣는 쪽이 더 나은 것 같았죠. 소문에 의하면 저희 부대장은 미군의 자존심을 짓밟힌 이 사건을 엄청나게 부끄러워했고 영수 아저씨에게 포상금과 각종 혜택으로 보상할 테니 제발 이 사건을 함구해주면 안 되겠냐고 빌었다고 하는데요. 영수 아저씨는 남자답게 군대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냐며 어떠한 보상금도 받지 않고 비밀로 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날 이후로 저는 한국 군인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곧이어 열렸던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 군인들은 첫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미친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해리포터 같은 안경을 쓴 그들은 사격을 쐈다 하면 만발이었고 기동력 훈련, 포사격 등 어떤 훈련을 하더라도 미군을 압도했죠. 비실비실하게만 보였던 한국 군인들은 실전에 투입되니 엄청나게 재빨랐을 뿐더러 그야말로 악바리 근성을 보이며 한계를 넘어섰고 결국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국군보다 압도적 열세평가를 받은 미군은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이 나이를 먹으면 영수 아저씨처럼 엄청난 베테랑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한국인들의 믿기지 않는 모습이 뭔가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군들은 헬스로 근육만 키웠지 실전에 돌입하면 한국인들을 도저히 못 당해내는 것을 직접 겪고 어쩌면 한국의 군사력이 유기인 것도 저평가 당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일로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고 한국인들처럼 강인한 내면과 정신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국인들처럼 우수한 군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충격을 받았던 미군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